우리 당대표 후보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조국혁신당 당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당대표에 출마한 조국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전북의 정치적 자식입니다. 전북 도민들께서 저희를 낳아주셨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한순간도 부모님의 뜻과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저와 조국혁신당은 내란 극복과 정치개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전북의 정치 발전과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온 오래된 장벽을 들이받고 부수겠습니다. 동시에 정치적 매기가 되어 전북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민주당 중심의 안방 정치를 도민 중심의 민생 정치로 바꾸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을 낳아주신 전북 도민께 세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지방정부, 지방의회 곳곳에 숨어있는 내란 극우 친윤 세력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 심판선거입니다. 윤석열은 탄핵됐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란에 가담했고 윤석열 체포를 막아섰고 헌정 파괴에 동조했던 국민의힘 세력은 심판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고 외치며 내란 극우 세력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광훈과도 손을 잡겠다고 장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비원할 뿐만 아니라 실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란 극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국민의힘을 이번 오는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가장 강력한 심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의 광역단체장을 제로로 만들고 기초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을 반토막 내서 전국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곳곳에 숨어있는 국민의힘 세력을 척결하겠습니다. 둘째,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으로 쟁취한 지방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전북 도민을 무시하는 무투표 당선 없어져야 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의 무투표 당선자가 508명입니다. 2018년보다 무려 5배 늘어났습니다. 전북은 무투표로 당선된 광역의원이 22명으로 전남에 이어 전국 2위입니다. 기초의원은 33명이 무투표로 당선되었습니다. 무투표 당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뜻합니다. 무투표 당선은 자치를 자기 통치로 변질시킵니다. 일당 독점은 전북 정치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예컨대 최근 장수군 군수는 온갖 비위를 동원해 산 좋고 물 좋은 장소에서 자신의 사절을 지었습니다. 정읍시 시의원들은 주민지원기금 117억 원을 해외 연수나 개인 지원비로 사용했습니다. 김제 시장은 금품 수수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전주시는 설이 내리는 11월에 꽃을 심으라는 황당한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 소속 담양군수가 있는 전남 담양구는 인구 감소 지역 중 생활 인구 1위라는 성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전북에서 정치적 매기가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만든 경쟁 실종, 정책 실종, 책임 실종의 정치를 퇴장시키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인물 경쟁, 비전 경쟁, 민생 경쟁으로 전북 정치를 뜨겁게 만들겠습니다. 셋째로 전북 도민을 위한 더 좋은 성장을 만들겠습니다. 전북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새만금이 전북의 한숨이 아니라 전북의 활력, 전북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미래상용차 산업벨트, 자율주행 시험평가 단치 구축,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및 그린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전북의 핵심 프로젝트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이재명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특히 전북이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재정 자립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특례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전북 도민들이 성장의 열매를 함께 누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국의 전북 비전은 행복이 권리가 되는 전북입니다. 전북 도민들의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삶의 기본적 문제들로 힘들지 않는 전북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이 살아야 조국이 산다. 조국을 살리고 혁신을 혁신하겠습니다. 비수도권을 대변하는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 기호 1번 김영택입니다. 전북은 늘 정의롭고 깨끗한 정치, 새로운 희망을 지향해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힘, 국민의당 녹색돌풍의 원천 또한 전북의 선택이었습니다. 호남은 언제나 변화를 먼저 읽고 혁신을 먼저 실천해온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전북은 인구와 경제가 동반 침체된 상태입니다. 정치적 일당 독점이 만든 고립과 무관심이 지역을 정체시켰습니다. 경쟁 없는 정치는 발전도 없고 부패가 만연합니다. 오랜 민주당 독점 구조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전북에서 조국혁신당이 자리 잡으면 호남발 제3당의 성공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가 새롭게 재편될 것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호남에서 시작되어 왔고 이번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이명택의 정치활동의 가장 큰 하두는 시민주권, 지방분권, 주민자치였습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도시를 만들고자 했던 것처럼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조국이 산다. 전북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제가 지역정치 혁신위로 세빙선이 되고자 합니다. 혁신당의 혁신의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는 순간 혁신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북도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 우리 조국혁신당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정춘생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동학 농민혁명의 도시 정읍의 며느리 조국과 함께 내란 정당을 해산시켜 혁신당의 기호를 2번으로 바꿀 각오로 최고위원에 출마한 기호 2번 정춘생입니다. 지난해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민 여러분, 그 변화를 체감하십니까? 말이 특별자치도이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무슨 수로 발전합니까?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북 14개 지역 중 10곳이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제주와 세종은 균축회계의 계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주는 3,200억, 세종은 680억이 편성되어 지역 발전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전북은 별도 계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전북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전북의 며느리인 제가 작년에 전북특별자치도도 균축회계의 별도 개정을 편성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지방세법 등 지방살리기 5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전북에선 순창이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장수, 진안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저는 모든 힘을 보탤 것입니다. 나아가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살리기의 진심인 이유는 딱 하나, 우리 혁신당의 지역의 뿌리를 내려야 2026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 나아가 2030년 대선에서 국민들은 혁신당의 역량과 진정성을 믿고
선택해 주실 거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지방 살리기에 진심인 저 정춘생을 1등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지방의 중대 선거구제 도입으로 양당 독점 체제를 타파하겠습니다. 거대 양당의 반대로 극금이 좌절되더라도 최소 전북 3인 이상 선거구 32건 모두에 혁신당의 후보를 당선시킬 것입니다. 2030년 조국 대통령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호남에 튼튼히 세우겠습니다. 조국 더하기 정춘생은 더 큰 조국이 될 것입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정경호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전북지역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당원의 대변인, 최고위원 후보 기호 3번 정경호입니다. 저는 오늘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도약이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서 우리 당의 핵심 기조인 당원 중심주의를 통해 지역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북 특별자치도를 넘어 혁신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북은 이제 단순한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역사의 기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 1년, 지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와 중앙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정치권의 방식대로 요청하고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전북의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당원 주권을 기반으로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전북의 혁신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당원 주권, 전북 도약의 결정적 무기입니다.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당원 중심주의를 통해 전북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앞당길 두 가지 핵심 의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전북특별법 당원감사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농생명 산업지구, 2차전지 특화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특별법의 핵심 특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당원들이 직접 빈척사항을 감시하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저자세의 느슨한 행정에 대한 당원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을 정책에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성과를 강제하겠습니다. 둘째, 새만금 개발의 당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신한망 등 SOC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투자 유치를 위해 지역 당원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사업 지연의 원인을 현장에서 찾아내고 중앙당이 국회 예산 심의와 벽적 제도 개선을 통해 즉각적으로 해결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전북의 위대한 도약은 관료나 중앙 정치인의 결정이 아닌 이 땅을 지키는 당원 동지들의 헌신과 주권적 참여로 완성될 것입니다. 저는 전북 당원 동지들과 함께 전북이 미래 농생명과 첨단 산업의 수도가 되도록 감동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을 귀하게, 당원의 대변인, 혁신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새로운 사람, 기호 3번 정경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역을 살리고 경쟁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킵니다.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후보 신장식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내년 지방선거 목표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국힘 제로입니다. 윤석열과 하나가 되어 싸우겠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전광훈과 연대하겠다. 라는 국힘 장동혁 대표는 윤동혁, 황동혁, 전동혁일 뿐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의 돌파력과 민주진보진영의 탄탄한 연대로 17개 광역단체장 국힘 제로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혁신입니다. 한국 정치의 양당 독점 구도는 깨져야 합니다. 경쟁이 지역을 살리고 경쟁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일방 독점이 깨져야 지역이 살고 전북 주민들의 삶이 바뀝니다. 지난 총선에서 전북은 45.5%의 표를 주어 조국혁신당의 현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조국의 미래를 만들어 주십시오. 조국혁신당이 전북 정치를 혁신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전북을 바꿀 여성과 청년 등 신진 기회를 출전시키겠습니다. 실력과 경륜은 있지만 전북의 정치 독점 구조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한 분들께는 기회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참신함 그리고 실력과 경륜이라는 바퀴를 힘차게 굴려서 누가 더 전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더 전북 주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 것인지, 누가 더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들 것인지를 두고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경쟁을 통해 전북을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하겠습니다. 2024년 4월 전북의 선택이 조국혁신당의 현재를 만들었습니다. 2026년 6월 전북의 선택이 조국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전북 도민 여러분들께서 국힘 제로에 연료를 채워주시고 전북 정치, 호남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혁신의 주역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비 사건과 관련해서 사과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닌지 그렇습니다. 성비 사건은 퇴진한 전 지도부도 사과를 했고요. 비대위 차원에서도 여러 번 사과를 했고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마 기자분들에게 이미 공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만은 성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적 개선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감히 말하건대 현재 원내정당 어느 정당보다 제도적 구비는 갖추었다라고 보고요. 피해자분들과 관련해서는 성비 관련 피해자 2분, 직장 내 갑질 피해자 1분이 계신데 그 경우 실제 피해자분들의 공식 대리인과 소통 중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성비 피해자분 중에 1분은 완벽한 타결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 갑질 피해자분 같은 경우는 그분이 11개의 갑질을 당했다라고 제소를 하셨는데 외부 노무부인과 그 다음에 노동청에서 1건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1건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피해 배상을 하려고 했으나 그분이 재심을 청구를 해서 재심이 끝나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분, 주요한 인물이신 성비위 피해자 피해 1분 같은 경우는 그분에 대한 가해자, 다른 성비 가해자도 마찬가지인데 모두 징계, 제명 조치되어 가 있고 그분 경우 피해 배상 문제가 남아 있는데 양측 대리인이 협의 중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 번에 거친 사과가 이루어졌고 그 사과에 기초해서 저희 당의 제도, 당원, 당규, 의식, 문화 바꾸는 노력을 진행을 했고 앞으로도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이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최종훈 기자인데요. 당대표가 되시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 지역 광역단체장이라든지 좀 주요 지역의 후보군 되실 만한 지역이 몇 명 정도 되실 겁니다. 광역? 제가 지금 아직 후보 상태라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좀 성급한 것 같고요. 제가 당선되게 되면 즉각적으로 지방선거 기획단을 꾸릴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전국 시도당의 상황을 파악하고 난 뒤에 저희가 어느 지역에 누구를 낼 것인가 결정을 할 것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잠정적으로 현 시점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또 저만이 아니라 저희 최고위원 후보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전북만 하더라도 제가 확인해 보면 기초의원이 3인 선거구가 31, 4인 선거구가 하나, 총 32개입니다. 이런 다인 선거구의 기초의원은 저희가 모두 낼 것입니다. 그건 전북만이 아니라 경북, 이렇게 강원 이런 쪽도 마찬가지 방침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의회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저희를 45.53% 비례투표로 1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덕분에 저희가 의도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조직 기반이 매우 약합니다. 저희의 비전을 실천해 나가려면 전국적 조직이 필요한데 불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기초위원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그 다음에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저희의 조직력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어디에 얼만큼 낼 것인 건 아직 판단하기 힘들다. 저희가 전당대회 끝나고 난 뒤에 전국 상황을 점검하고 난 뒤에 판단할 것입니다. 네. 대표님. 기호이관 정춘생입니다. 예, 부족하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북에 있는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지 않은
김특회계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 개정을 만드는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방 살리기는 어떤 정책 비전보다도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 살리기 5법을 연구해서 그렇게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전북에 식료품점이 하나도 없는 곳이 84%가 돼요. 전국의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르신들 홀로 이렇게 살고 계신데 뭐 시장 볼 데도 없고요. 필수품 살 데도 없어요. 그런 지역이 30년 이상 지탱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30년 전에는 장터로 이동해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보행기, 보조기 갖고 이동하시잖아요. 장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가호 이동장터라고 해서 전북 자치도에서도 그것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대폭적으로 예산 확대하고 해야 됩니다. 저도 꼼꼼히 살펴서 예산이면 예산, 법이면 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역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어떤 구호도 공연 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명밖에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역 하나를 꼼꼼히 챙기고요. 제가 최고위원 되면 각 지역별 담당 의원을 정하자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의원들이 그 지역의 정책 현안들, 이슈는 국회에서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안위의 우리 정춘생 의원님께서 여러모로 노력을 해주셨고요. 저는 정무위원회에 있는데요. 금융 관련 업무를 정무위에서 하는데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이상한 건데요. 호남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정무위에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나 서민생활이라든지 서민금융과 관련된 이슈들, 또 얼마 전에는 광주에서 금호타이어 관련된 그 화재 발생 이후에 여기가 사모펀드가 중국 계열의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인데, 이 사모펀드랑 협상을 할 수 있는 전북 지역 호남 지역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사실 금융과 관련된 일들은 저한테 오히려 호남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런 업무들을 해왔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저희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이 전북에서 생기면 제가 곡성하고 담양에서 선거 현장을 책임지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2명의 국회의원, 12명의 군수를 또 뽑는 것이다. 저희들이 국회의원 12명이 전부 다 비례대표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지역을 정하고 그 다음에 12명 전체가 각자 상임위원회에서 그 전북 지역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우선해야 될 부분들은 특별자치도법입니다. 사실 제주에 비하면 조항 숫자 자체가 너무 적고 실질적으로 재정을 우리가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지 굉장히 난감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북하고 강원 특별자치도법은 반드시 손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많이 부족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저희들이 좋은 시장 군수들 많이 탄생시키고 각 시와 군에 12명의 국회의원, 12명의 군수를 추가로 일석이조로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들께서 임명하시는 기회가 될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재 전북도 출신의 우리 당의 국회의원은 연고가 있는 분은 강경숙 의원님이 이제 계시긴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 전북도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이렇게 체감하시는 바가 이제 조금 다소 적을 수는 있겠으나 가장 저는 선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마 우리 조국 대표 후보님께서도 매기가 되는 정치 이야기도 하셨고 콧불수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이미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활발하게 논평을 내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미 전북 어떤 민주당이 더 열심히 하게 하는 이미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구체적으로는 익산에 있는 상공에너지, 익산의 이산업단지 많은 기업들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회사가 아시는 것처럼 한국전력 산하에 있는 업체 788억짜리가 거의 200억도 안 되는 돈에 매각되는 그 과정, 그리고 한 130여 명 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 잃을 뻔했던 그 시간에 서왕진 산자위원이 계셔가지고
실제로 민주당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 조국혁신당이 그 노동자들의 쭉 고용 보장과 실제 매각 단계 자체를 한전이 일부 지분을 소유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실제 조국혁신당이 있음으로 해서 또 12분의 국회의원분이 계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주 태나게는 아니지만 전북에 이전에 민주당만이 존재했던 정치보다는 훨씬 많은 일들이 좀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 좀 정치적 매개로서 현재 열심히 역할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좋은 기회를 주시면 더 훌륭한 매기가 될 거라는 거 좀 그렇게 많이 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당원 중심주의를 대변하고자 당원들을 대변하고자 출마한 정경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북특별법을 좀 더 시행 지금 1년 차인데 그 부분에 대한 미온적인 부분들,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원들 중심으로 해서 감사 혹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의제 발굴에 대한 부분 플러스 그분의 강제 힘은 소위 말해서 중앙이 아니라 지역 그리고 지역의 당원들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면서 최고위에 제가 위원으로서 우리 당원들에게 위임을 받으면 최고위원회 위원회의 어떤 개최를 정례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북에 정기적으로 정례함으로 인해서 지역 당원들과 그 의지와 뜻을 모아서 지도부, 특히 우리 입법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신 현역 의원분들에게 그 부분들을 강제하고 제안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최고 의원으로서의 제 의무를 좀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화이팅! 전북 화이팅! 뒤에 카메라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똑같이. 조국혁신당 화이팅!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